어떻게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이번 시간이 여러분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다 주무시는 시간으로 가만히 있어도 졸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루 종일 수업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이번 시간에 주무시잖아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 안 졸아요. 이번 시간에 안 조시잖아요. 다음 시간에 졸아요. 어차피 1시간 졸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실 때 조셔요. 편하실 때.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진도로 나가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보니까 하루 종일 수업 듣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수업 들으시는데 그 한 달 과정이잖아요. 어떤 데는 막 한 달 과정 넘어요. 막 6주 과정 이렇게 하고 막. 짧은 데는 뭐 한 3주 과정. 짧아야 3주예요. 4주 과정, 5주 과정, 6주 과정 막 이렇게 되니까. 길지요, 사실은. 3주 과정이 좋아요. 벌써부터.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3주 과정으로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주무실 시간이니까 어디를 보시냐면, 자, 14페이지 나오는데, 자, 그거 말고, 딴 거 할게요, 딴 거. 어디 보시냐면, 저기요. 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4페이지. 작은 책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조는 바람에. 44페이지부터. 자, 경매 입찰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입찰 참여자라고 돼 있죠? 이거에.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간단히. 입찰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은 소수예요. 소수. 많지 않고요. 가로 1번에 있는 것처럼 세입자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요즘 세입자들. 지금 요즘 보면 세입자들이 낙찰을 받게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고, 뭐 들어보신 것 중에 필라왕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는 그냥 뉴스 제목만 봤지 내용은 잘 몰라요. 모르지만 뭐 대충은 뭐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필라왕 이런 사람들은 진짜 막 부자 아니에요. 바지 사장이에요, 바지 사장.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여기 진짜 돈 빼먹은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 잡아야 돼요. 그 사람이 돈을 주고서 명의를 빌려요. 그 사람 바지왕이야, 바지왕. 빌라왕이 아니고 바지왕이야. 그 사람이 이제 명의만 딱 돼 있는데 이 사람 이제 쓰레기 처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돈 빼먹은 사람은요, 빠지고 도망가 버려가지고요. 그 사람한테는 피해가 안 오고, 바지, 이 사람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도 돈 준다고 하니까 그냥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수사 못 들어오게 거기서 단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요 얘기를, 이 사건이 이렇게 문제되기 훨씬 전에 우리 아시는 분이 화곡동에서 중개업소 운영하셨어. 근데 그분이 자격증 따고 막 그때 되게 힘들어서 자격증 땄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저한테 점심 사준다고 하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자기 돈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 그러니까 쉽다는 거예요. 이 신축 빌라를 전세만 맞춰주면 된다는 거예요. 전세 세입자한테, 그러니까 막 신축 빌라인데 뭐 2억 5천이라 그러면 거의 전세가가 뭐 2억 4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이 문제가 있는 물건이에요. 그런 물건들이 요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매매가 2억 5천. 근데 전세가 2억 4천. 근데 매매 시세가 이게 좀 부풀려진 게 됐고, 현재 시세는 2억도 안 돼. 그러면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간 이 사람은 이제 무조건 피해보는 거예요. 그 피해자들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들어갈 때 보증금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호받고요. 그죠?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그 집에 쏙 들어간 사람은 이제 뭐예요? 피해를 보고요. 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네? 자, 빌라인데 지금 3억이 약간 안 되네요. 보세요. 세입자가 누구냐면 전 땡땡씨요. 보증금 얼마예요? 2억 2천이죠. 주택도시보증공사 있죠. 여기가 보험 해주고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억 2천인데 이사 간다고 하고 나간다고 했는데 주인이 보증 못 빼주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거기서 뭐예요? 보험금으로 얼마 줬어요? 2억 2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보험금 받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걸 누가 지금 그대로 떠하는 거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떠안았죠. 여기 보면 날짜가 같잖아요. 18년 3월 10일, 18년 3월 10일 그대로 넘겨봤잖아요. 이런 건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경매에 넘어갔는데 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가 됐는데 못 돌려받을 상황이 되니까 요걸 채권을 누구한테 넘기고요? 주택은행 아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넘기고 돈 받고 나가버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제 그 돈을 주인한테 어떻게 해?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 전 땡땡의 임대차 보증금의 채권 양수인이다. 누가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날로 돼 있어요. 이건 2억 2천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그런 거 다른 기록은 없네요. 그리고 이제 대항력이 있다 없다를 한번 판단해봐요. 대항력 있다고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나와 있지만 자 보세요. 나와 있지만 원래 이제 요건 이제 옥션원에서 정리해 놓은 거고 우리는 요거 보고 한다고 그랬죠. 그죠? 매각 물건 왜 안 떠? 자, 매각 물건 명세서가 딱 나오면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2018년 10월 18일. 세입자 전땡땡의 전입 날짜가 18년 좀 차이 나죠. 3월 달이니까 빠르죠.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대항력 있는 거예요. 요 뒤에 게 좀 있는데 그건 놔두고 대항력 있으니까 원래 이제 그거 물어줄 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해요, 사실은. 안전한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낙찰 쭉 보면 남은 건 없죠. 자 이렇게 되니까 문제는 이제 시세예요, 시세. 2억 8,500이다 그랬는데 그 전에 이걸 경매 넘어오기 전에요. 그죠? 경매 넘어오기 전에 방을 빼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방이 잘 안 빠진다 이거야. 왜 안 빠지느냐? 요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일단 시세가 되는데, 그죠? 그런데 그 집에 전세보증 얼마 주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2억 2천 두고 들어올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지. 이게 2억 2천 주고 전세보증 2억 2천 주고 들어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경매 넘어온 거예요, 이게. 그럼 이 시세가 이게 진짜 시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세보증 2억 2천을 일반 부동산에 내놔가지고 잘 빠지지가 않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낙찰될 리가 없어요, 이게. 실제 전세 시세는 이거보다 더 낮을 거예요. 2억 2천보다. 보나마나요. 그러면 이런 곳일 때 세입자가 안 들어오니까 세가 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갈 시간은 됐고 그러니까 저 보증금 줘. 주택도시보증공사한테 이 사람은 보증받고 나가버리는 거지.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남아있는 거지. 그지? 그런 게 지금 보셨죠? 이런 물가? 네, 그러니까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차이가 많이 안 난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매매 시세 떨어져, 전세 시세 떨어져 이렇게 되니까 못 빠져나오는 세입자란 말이에요. 그런 게 요런 그림이에요. 요런 그림. 밑에 거 눌러볼게요. 얘는 아니에요.
자, 또 눌러볼게요. 이번엔 나와야 되는데. 얘도 아니에요. 아쉽게도. 시나리오대로 안 되네. 얘도 아니에요. 아쉽게도. 지분인데? 아닐 것 같은 분위기인데. 자. 이것도 아니고. 임차인 나왔고 별거 없죠, 이것도. 제가 생각한 대로 많이 안 나오네. 진짜 많은데 막상 찾으려고 하니까 없네. 이것도. 왜 그러죠? 이럴 리가 없는데. 은평구 거. 이거 했나요, 아까? 희한하네. 그렇게 많던 게 다 어디 갔어요? 여기 좀 표시가 안 돼서 그런지 보면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임차권자 김형기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함 이렇게 돼 있죠. 서울보증보험에 보험에 들 때가 있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들 때가 있고 두 군데가 있어요. 서울보증보험 회사에 드는 게 적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들어요. 보통. 해볼 거예요. 그래도. 없어. 밑에 임차인이 있어. 그것도 없어. 진짜 이상하네. 이럴 리가 없는데. 포기했습니다. 아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금 빼주고 그런 경우가 제가 어제 저녁에 본 것은 열면 다 그거였어요. 미치겠네. 제가 지금 지쳐가고 있어요. 진짜 이럴 리가 없는데. 자, 마지막에 이제. 아닙니다. 전세권 갖고는 안 나오고요. 진짜 희한하네요. 실패입니다, 실패. 이럴 수가 없는데. 제가 거짓말쟁이가 됐잖아, 지금. 그럴까요? 여기를 서울에서 강서구로 해볼까요? 진짜 이거 물건도 되게 많네. 진행되는 물건이 그래요, 이렇게. 없잖아, 여기요.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저는 도시보증공사를 찾는 거예요, 지금. 야, 진짜 이게 희한하네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며. 진짜 희한하네. 자, 잘 주무셨어요? 주무신 거 맞아요? 자, 지금 제가 못 찾겠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못 찾는데 나중에 보면 무지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입자인데 보증금을 갖다가 못 돌려받아서 세가 안 빠져서. 그래서 그 보험회사에서 먼저 물어주고 보험회사가 경매 쳐가지고 집이 경매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중에 보면 사례 중에 보면 누가 낙찰을 많이 받냐면요. 임차인이 받아요. 임차인은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 금액에는 낙찰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계속 떨어져가지고 결국 나중에 가면 지쳐서 임차인이 받는 수가 나와요.
그래서 임차인, 지금 뭘 설명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냐면요. 우리 44페이지 보시면 임차인이 낙찰받는 경우 많다고요. 실제. 제가 다음에라도 꼭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 담보권자가 낙찰받는 경우 있는데, 담보권자가 낙찰받는 것 중에 은행 있잖아.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에서 낙찰받는 경우가 또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일반 투자자가 낙찰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이해관계인이 낙찰받는 경우죠.